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주 짧게. 국대 떡볶이 혹시 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떡볶이 장사하고 있어요. 예. 주로 떡튀순을 팔고 있고요. 팥빙수도 있고, 예, 우동도 있습니다. 저렇게 국대 떡볶이라는 간판을 달고 100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이제 저 이름으로 간판을 달고 떡볶이를 팔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이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그 대표이사로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그거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원래 저는 귀엽죠.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제 소개는 좀 짧게 하려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3살 때까지는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살 때부터 이렇게 사진만 봐도 뭔가 더럽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6살,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980년생이고, 제 형은 77년생, 3살 많은 형과 이렇게 둘이, 이제 둘 중에 막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계십니다. 저는 이런 데 나와서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 인생에는 크게 드라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유복하다면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물론 아버지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로, 어머니는 이제 평범한 주부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늘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장가는 공부까지는 내가 시켜줄게. 장가는 알아서 가라. 그래서 늘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컸습니다. 저 사진은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교환 교수였는지 아니면 학위 때문이었는지 한 1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가족이 1년 정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지냈을 때 그 찍은 사진인데요. 다른 가족 사진들도 많은데 왜 굳이 저 사진을 제가 저희 가족 사진으로 소개시켜 드리냐면 그래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잘 눈치채기 힘드시겠지만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대구에서 잠깐 살았어요. 대구에서 한 20년 정도 잠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저기 대구 시골에서 저는 시골이 아닌 줄 알았는데 서울 오니까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계속 살았음에도 어렸을 때 저기에 미국에 1년 정도 있었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여기 말고도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때 막 흑인들, 백인들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다르게 사는 문화도 경험해봤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꽤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대구에서 지냈지만 저는 보시면은 제 직업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제 직업적인 꿈은 언제부터 제가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냐면은 중학교 때였어요. 굉장히 빨리 제 진로를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은 손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이제 제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잤는데 제 방에서는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가 없는 다른 방에서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를 깔고 누웠는데 평소와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르니까 혼자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 깔고 누워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줄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일까?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면 그게 잘 산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상황을 막 제가 이제 80, 90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을 가까이 둔 노인이 돼서 막 아들, 손자, 며느리 저 주변에 앉아있고 막 아버님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곧 죽을 거니까. 그런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2 때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저는 착하고 아주 잘 살아왔으니까 또 장례식 때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겠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러다가 혼자 이제 죽는 순간까지 막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주변 가족들은 울고 있고 저는 이제 유언은 다 끝내고 간다 이제 하다가 딱 그 생명의 불이 꺼지는 순간까지 상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실감나게 상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의 불이 딱 꺼지는 순간까지 너무 실감나게 상상을 해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방바닥 좀 만져봤어요. 네, 살아있는지. 네. 살아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중2였는데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 사실이 뭐냐면 제가 죽는다는 거였어요. 맨날 친구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저는 운동 좋아하고 이제 남자아이니까 또 과격하게 놀고 하니까 말도 거칠게 하고 뭐 그냥 농담 삼아라도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뭐 죽을래? 뭐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단어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쓰면서도 제가 죽는지는 처음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죽을 확률이 몇 %지? 생각해보니까 100%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죽네. 우리 아빠도 죽네.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100% 또. 근데 저 때는 되게 학급에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50명 정도 됐는데 내일 또 학교 가면 이게 또 이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게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네. 막 이 불쌍한 인간들 이거 내가 죽는지 알려줘야겠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예. 처음 제가 죽는지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이제 나 죽는구나. 이 대구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학교, 집 뭐 이렇게 살다가 죽기는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TV에서 봤던 막 그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막 아니 뭐 저 유럽 어디 막 좋은 화면들 경치들 선진국 뭐 아니 뭐 이런 동남아 이런데 TV에서만 보다가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그럼 직접 보려면은 중학교 때니까 이렇게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고 돈은 누가 많이 벌지? 사업하는 아저씨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것 같다. 낮에도 그냥 막 돌아다니던데 그럼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좌절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가의 꿈을 버렸었던 적도 있었어요. 저는 공부에 취미가 별로 없었고 공부를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은 좋아했고 그렇다고 운동 선수를 할 만한 만큼 잘한 건 아니었고 그래서 대충 수능 성적은 낮으니까 실기시험 잘 쳐서 체육과 가면은 수능 성적 좀 낮아도 내가 생각한 기준으로 한 학교는 좀 더 좋은 데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체육과를 진학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만족할 만큼 그 수준의 학교도 가지 못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저는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업에 대해서 꿈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21살, 22살, 아니 21살 전후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사업은 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작던 크던 작아도 물려받을 그 사업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사업인 줄 알았어요. 20살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투자를 받고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업을 못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막연하게 잘 되겠지 뭐 그렇게 살았어요. 막연하게 낙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군대를 가서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책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중고등학교 때 책을 끝까지 읽어본 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찾았어요. 세 권을 읽었더라고요. 태머록 1, 2, 3권. 요즘은 잘 안 보시죠? 되게 재밌는 책인데 제가
군대 가면 짝대기 3개를 달면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줘요. 책을 읽었어요. 저 돈을 벌고 싶으니까 돈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많이 봤는데 사업을 나도 할 수 있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고 투자를 막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꿈을 꾸고 나와서 아버지한테 저 캐나다를 보내주십시오. 캐나다를 갔어요. 캐나다를 가서 거기에서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장사를 했어요. 4년 동안 계속 장사를 하고, 이건 긴 얘기인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정말 다양한 장사를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고생도 했는데 그냥 용돈벌이 정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4년을 지내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아버지한테 제가 한 사업 구상을 얘기를 하고 제 장가 갈 돈이라면서 5천만 원 투자까지 받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버지한테 장가도 네가 장가갈 미천 이제 다 끝났다 한 돈을 받아서 3년 동안 의류 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망했어요. 그리고 29 나이에 대학교 체육과 1학년 중퇴에 빚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 길바닥에 있는 거죠. 29 여름이었어요. 제가 그 29 12월 28일 날 30만 원짜리 리어카를 끌고 이화 여자대학교 앞에 올라갑니다. 그게 여기 있는 사진인데요. 2008년 12월 28일 저게 국대 떡볶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사진도 제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핸드폰 사진기로 찍어준 사진인데 저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전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12월 28일이잖아요. 며칠 있으면 30 됐었을 때인데 너무 추워서 울었어요. 서러워서. 예. 그리고 저걸 한 8개월 정도를 하고 저희 국대 떡볶이 1호점을 신사동에 오픈하게 돼요. 제 친구와 선배한테 5천만 원씩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1억으로 신사동에서 저 가게를 오픈을 합니다. 왠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떡볶이 정말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떡볶이 한 그릇 한 그릇 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떴어요. 튀김 하나하나를 튀길 때도 물론 잘하는 데 가서 다 배워왔어요. 2009년 11월 30일 날 오픈했는데 그 날부터 대박이 났어요. 노점을 할 때 많이 팔면은 하루에 20만 원 팔았었어요. 오픈하자마자 170만 원, 180만 원씩 막 팔았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뚜렷하게 왜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맨날 돈을 빌리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주변 형들한테, 부모님한테. 근데 저렇게 빵 터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1억, 2억을 들고 나도 국대 떡볶이 열 수 있게 해다오 하고 찾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더 이상 전화해도 친구들이 안 받기가 일쑤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나도 이거 열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저한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로얄티 줄 테니까. 정말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2호점부터 이렇게 가게 디자인이 저렇게 바뀌어서 지금 2호점이 2010년 3월 29일 날 오픈했는데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있다 오픈을 한 거죠. 1호점 이후에. 그리고 딱 만으로 6년입니다. 그래서 노점한 기간까지 하면은 만으로 7년 좀 넘게 국대 떡볶이 팔고 있어요. 제가 노점에서 그렇게
그 떡볶이를 팔고 있던 사람이 똑같이 지금도 떡볶이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전 여전히 떡볶이 팔고 있어요. 예. 주로 떡튀순 팔고 있고요. 예. 조금 더 많이 팔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제 꿈이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래서 뭐 여행도 많이 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는 거 많이 보자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여행을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를 안락한 삶을 살게 해드리고 소위 효도를 하고 주변 친구들도 돕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결국은 그냥 제 안락한 삶이고 돈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제 꿈은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뭐 유럽, 뭐 아프리카, 좋은 집, 좋은 차, 안락함, 안전함 이런 걸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돈이 모든 걸 할 수 있지. 돈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돈이 내 꿈을 이뤄줄 수 있고 돈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돈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신입생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신입생이라면 20살 정도 되죠. 돈을 벌려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돈은 누구나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내 가게를 하나를 가지고 한 월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지면은 좋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20살 때부터 열심히 하면 성실함만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백 몇십 개의 가게를 오픈하고 그거를 코칭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일을 해왔잖아요. 어느 곳에 가게를 열면 가게가 또 잘 되고 어떤 맛, 어떤 모양,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이런 것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0년만 그렇게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30대 초반이라면 되게 이른 나이잖아요. 내 가게를 하나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도 제가 29살의 빚이 5,000만 원 넘게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 가진 것 없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악하던 선하던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크리스찬들한테만 비를 피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넌 크리스찬들한테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만들어주신 자연의 섭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콩 심었는데 콩이 안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콩도 안 심었는데 기도한다고 콩이 나는 일은 없어요. 성실하다면은 직업적인 꿈은 어느 정도 이뤄갈 수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제가 올해 37살인데요. 35살까지 저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회복의 이야기를, 그 놀라운 이야기를 2부 때 하려고 합니다. 2부를 기대해 주시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귀던 여자친구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1:1 성경 공부를 했고 이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성공하는 길은 이 황금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황금률이라고 하면 황금 비율 몇 대 몇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황금률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고, 그리고 정확히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